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9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야, 아침에 이렇게 날이 밝다니 엄청 밝아요. 네,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네, 백만장자 시크릿 223페이지 중간 근로소득 그 밑에 근로소득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비활동 소득에는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이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면 이런 태도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 경험적으로 입증된 기법을 토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비활동 소득을 양껏 받아들이는 경제청사진을 갖게 될 것이다. 야, 이거 좋은 세미나네요. 비활동 소득을 양껏 받아들이게 바뀐다니까.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경에도 있습니다. 7월 10일, 11일 날 또 있습니다. 네, 시크릿 마음껏 내 본체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시크릿 또 이제 이런 세미나가 저희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자유를 위해 투자의 균형을 맞춘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즉각적인 거. 이 순간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내일 그다음에 부자의 균형을 맞추려면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 미래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그들의 핑계다. 이게 돈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뭔 저금이야 이런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쓰는 거에 익숙해져 놓으니까 어제는 남편하고 하루 종일 이제 딸하고도 이제 서울 가는데 같이 있고 저녁엔 또 아들하고 또 같이 친정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막 하면서 막 언제 차 바꿀 거야 엄마는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안 바꾼다 하면서 지금 이사 간 집 주차장에 보면 너무 좀 좁아요. 야, 새 차 사는 이게 문콕하지 마세요. 그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콕이 어떻게 안 돼요? 너무 다다다다다 이게 이렇게 넓게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도 좀 해 주고 그러는데 조금 약간은 조금 좁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무조건 세차 가서 찍힌다고 보면 되잖아요. "야, 돈 들여 가지고 뭐하러 찍히려고 저기 들어가냐." 내가 이랬거든요. 안 바꾼다고. "언제 바꾸냐." "몰라. 때가 돼서 인제 바꿔야 진짜 될 때라든지 뭔가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너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금방 중고차 사자마자 차는 중고차 된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또 여기저기 "야, 지금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바뀌어도 아무 신경 안 쓰이고 있잖아요. 기스가 여기저기 나 가지고 바뀌어도 신경 안 쓰이고 너무 좋다." 인제 막 이랬는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바뀌니까 남편이 어 지 그러니까 진짜 그게 돈 버는 건데 제가 돈 버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야, 10%는 무조건 저금해야 돼." 기똥도 안 드는 거예요. 엄마가 늘 뭐예요? 꼭 좋은 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늘 "저금해야 된다. 해야 돼."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지출하고 나가는 거에 세팅이 되니까 그럼 뭐 또 들어오는데 뭐, 또 들어오는데 뭐 제가 인제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다 써도 그다음에 또 들어온다는 그 다 써도 들어온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써도. 예? 그냥 쓰면 또 들어오고 쓰면이 아니라 다 쓰면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제 세미나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저도 이런 패턴들을 인제 바꾸고 있으니까 "오." 하면서 그게 진짜 돈 버는 건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바뀐 거를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돈에 대한 경제청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모든 것들에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냥 없어도 살더라고요.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데 또 생기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필요한 거야?'라고 하다 보면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는 떼서 들어오는 돈의 10%는 무조건 없는 돈 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 인제. 그래서 인제 그게 쌓여서 목돈을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러나 저러나 없어도 꼭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해도 생활이 된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죽을까 봐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내일이 오늘이 된다. 내일 쓸 것도 없는데 오늘 당장 쓴다는 거. 그쵸? 근근히 오늘 살아갈 게 힘들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또? 내일이 되면 오늘이 또 되죠. 그럼 또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게 없고 계속 뭐예요? 오늘, 지금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고 그다음에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세미나 어떻게 가자 뭐 하자 그래도 막 그러면 어때요? 뭐 요번에 말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아니라고 당장 아니면 다음에도 인제 당장 바꾸는 게 진짜 빠르게 바꾸는 거죠. 당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 '뭐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보통 보면 다음으로 여운을 남겨요. 근데 그게 또 뭐예요?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내가 결정을 안 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도 자꾸 안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서. 꼭 핑계가 있고 무슨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 결정하는 거 이게 제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10년 동안 했어도 11년 동안 하고 7-8 년, 9년 하신 분들이 그냥 저 역시도 그냥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도. 근데 뭔가 좀 늦는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은 뭐야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이것도 찾아야 될 거라고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결정을 해 버려서 빠르더라고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나는 여기서 좋아져야 되겠다. 신념도 찾아서 제 맥락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와 생각만 하면서 그냥 생각한 상태에서 그전의 신념대로 이렇게 느껴가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써 보라고 막 주변에서 딸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어제 이렇게 적어 봤거든요. 아직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분에 대한 거를 적어 봤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수업 들으면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불편한 것은 다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일도 오늘이 되기 때문에 또 미래 10년 뒤도 어떻게 돼요?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결정해서 내가 더 의식이 높아지는 쪽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오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맞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벌써 오늘은 어제, 그저께 과거의 신념에 의해서 오늘이 있는데 오늘 신념을 또 바꾸지 않으면 내일 모레도 똑같은 믿음, 신념으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여기 신념을 바꿔야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또 결정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내일도 오늘 결정하고 바꾸지 않으면 똑같이 계속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산을 늘리려면 더 많이 벌든지 덜 쓰며 살아야 한다. 당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차를 몰아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던가. 그 선택의 힘은 당신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 어떤 차, 어떤 옷, 어떤 음식, 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모두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려면 더 많은 돈을 벌든지 덜 쓰면서 살아야 되는지
더 많이 벌 것인지 안 쓰고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모으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좀 틀려요. 진짜 꼭 써야 인제 내가 정말 모아서 부자가 돼서 뭔가 써야 되는 거, 내가 누리고 사는 거와 그쵸. 내가 그냥 안 벌고 안 쓰게 안 하겠다. 안 벌겠다와 벌어서 풍요를 누리겠다라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결정을 한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문제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을 선택하고 지금 당장이 급하다는 거죠. 당장 들어오는 일을 해요. 당장 들어오는 일을 선택하고 부자는 균형을 선택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나의 장인, 장모님이 생각난다. 나의 장인, 장모님은 25년 동안 잡화점을 운영하였다. 세븐일레븐 같은 종류지만 규모는 훨씬 작고 보잘것없었다. 담배, 막대사탕, 아이스크림, 껌, 청량음료 주로 이런 것들을 팔았고 복권은 팔지 않았다. 평균 판매 액수는 1달러 이하, 즉 푼돈에서 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분들은 푼돈을 거의 다 저축했다. 외식하지 않고 예쁜 옷을 사지 않고 신형 자동차를 몰지도 않았다. 마음 편하게 검소하게 살았다. 결국에는 주택금 융자금을 다 갚고 그 가게가 있는 건물의 반을 사들였다. 대단하시다. 그렇죠? 장인어른은 59세 때 푼돈을 저금하고 투자한 돈으로 은퇴할 수 있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물건을 사들이는 행동은 삶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해소하려는 시도일 뿐이고 그런 시도는 거의 언제나 효과가 없다. 야, 이게 대단한 거야. 많이 그러니까 잔돈을 버시지만 그 잔돈을 모아서 내가 은퇴하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거잖아요. 여기는 버는 것도 버는 거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벌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권리 수익을 버는 거냐, 비활동 소득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은 뭐예요? 기쁨. 사면서의 어떤 그 느낌. 그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막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아빠 정도 되면 차도 그렇고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볼보 SUV인가요? 그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차를 보니까 볼보가 튼튼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아는 분들도 SUV 승합차죠. 볼보를 두 대를 조금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타시는 거를 제가 보는데 볼보 차를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것도 중고를 사서 타면은 3년 타다가 또 바꾸고 바꾸면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볼보를 엄청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부들이요. 근데 그걸 얘기해서 아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그런데 뭐 아빠 엄마 정도가 되면 뭐 '좋은 차 타야 된다.'라는 옛날에 저의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보는 어떤 즐거움, 만족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랬어요. "아니 차 살 마음이 아직 없어. 중간에 바뀌면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 지금은 사고 싶은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캠핑카.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하는 일이 뭔가를 발라 드리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만나는 장소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옛날에는 막 찜질방에서도 뭔가 막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야 캠핑카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뭐 일이 많아 가지고 뭔가 그거는 아니지만 아 그게 '캠핑카가 좋긴 좋겠다.' 그 안에 왜 세면대하고 다 있는 거 있잖아요. 탁자랑 뭐 이렇게. 그런 게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있는 거죠. 사겠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외형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거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치가 내가 있어야지. 내 자신의 자존감이 있고 내가 가치가 있으면 외부에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크게 외부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진짜 자신감이 없으면 내면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으면 외부에 보이는 거에 치장을 많이 하고 차라든지 뭐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차나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집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집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있구나. 집도 보여주기 위한 그게 있겠구나.'라는 게 인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수가 크게 좋았는데 점점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기들도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은 좋아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영장 있는 집은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이 오면 왔을 때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자기네들이 나가서 또 이제 즐기고 하면 되는데 할머니 집에 왔을 때 놀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붙들어 들고 많이 오고 막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오게끔 하는 거 혼자 나중에는 그 명상을 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될지 오는 사람들을 많이 그래서 맛있는 거 해 가지고 오면은 많이 와서 그냥 많이 쉬다가 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를 좋아하는 게 '외롭다.'라는 것 때문에 버려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아직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사 들이는 행동은 삶에서 느끼는 뭐예요? 불만족을 해소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사고 사려고 하는 게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소하느냐. 제가 인제 엊그제도 어딜 갔는데 이제 그분 집에 이렇게 방에 올라갔더니 저는 요번에는 이제 안 올라갔는데 누가 갔다 오시더니 가방이 색색까지로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코트를 사도 막 까만색, 갈색, 회색, 파란색 막 종류별로 막 샀거든요. 막 그렇게 샀었단 말이에요. 뭐 아이보리색 막 종류별로 막 샀었거든요. 그때 막 화날 때 의부증이 작동이 돼 가지고 "저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있잖아. 너밖에 사람이" 막 그럴 때 막 그 불만족스러운 그 불안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소를 하려고 돈을 쓰면서 해소를 그냥 하는데 그거는 영원한 해소가 아닌 거죠. 순간순간의 내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내일도 정말 하면서 혼자 막 보고 혼자 만족감 막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틀리지만 그냥 막 좀 이렇게 하면 블링블링하고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투자를 그렇게 막 했던 거예요. 투자보다 지출이죠. 네 지출을 그렇게 했었는데 순간의 그 만족들로 뭔가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인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이 입었던 옷을 계속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불편했거든요. '왜 입었던 걸 또 입으시지?' 그러면 꼭 또 빨아서 또 입으시고 빨아서 입으시고 그래서 진짜 뭐 담배도 안 피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암만 깨끗하게 또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 냄새나 막 이런 것들이 배어서. 근데 이렇게 지나가시면 냄새도 안 나는데 보면은 똑같은 건 계속 입는데. 그러니까 빨아서 입으시는 거야. 깔끔하게 입으시는데 똑같은 걸 또 입고 또 입고 그럴 때 왜 처음에 불편했거든요, 제가 그게 안 됐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 내면의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기쁨, 내면에서의 나를 찾는 거지 나를 찾고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거.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아 이게 불만족스러운 걸 해소하려고 돈을 그렇게 써 제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려면 효과가 없다. 예 효과가 없다.'
내면에서 나의 자신감은 내면에서 차여야지 밖에서 보여지는 거로 해서 그들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소진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있잖아요. 두려움,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자부심, 200 이하에서 느낄 수 있는 슬픔, 뭐 욕망, 뭐 다 있잖아요. 분노, 화나는 거를 막 쓰면서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감정을 소진하는 거, 감정 200 이하에서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소비를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으로 감정을 치유하려는 발상인데 쇼핑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들이는 물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맞죠? 내가 쇼핑으로 감정을 치유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감정은 쇼핑이나 차나 옷이나 뭔가 그 쇼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막 색깔별로 막 가방을 사 놨다 하면서 막 너도 그래서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가방을 색깔별로 이렇게 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고. 벌써 그때 이렇게 감정이 막 그랬던 게 벌써 지나가 버리고 막 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된 거는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 그래. 나도 그랬었지. 나는 막 옷을 코트를 그냥 막 깔별로 다 사고 그래. 그거 이해가 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3살 이전에 벌써 쇼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요새 공부 안 하다가 인제 요새 2번 들으셨나요?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전에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분이 제가 있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부터 숙제를 "이름을 적어 봐라." 뭐 제가 기분이 나쁘면 "백성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꼬라지가 보기 싫다. 왜 꼬라지가 보기 싫은지.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부터 이름을 다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적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적으라고 한번 인제 적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직 밑으로는 다 들어가시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적어 놓으니까 뭐라 그러셨더라? 좀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준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대우를 받을 만하신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받을 만하시죠. 위치도 그렇고 뭔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해 주셨어요. 그래 그 상대방은. 근데 그게 또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이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서로 대우를 해 줘야죠. 모든 생명체에겐 친절하라고 하셨거든요. 호킨스 박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늘 친절해야 된다고 친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친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친절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그랬어요. 친절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어릴 때 신념에 걸리면 안 친절해지는 거예요. 예. 안 친절해지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게 350 으로 포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인제 친절하지 않은 이유로 불편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제 적어 보시라 그랬더니 그 생각나는 게 뭐야 했더니 이게 뜻 하시는 게 아니 뭐라 그랬더라? 아니 나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그랬나? 하여튼 이 말이 아닌데 나한테 뭔가 있잖아요. 아니 뭐 너는 하는 식의 어떤 멘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멘트를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잠깐 같이 뵀는데 선생님이 그 말이 다 뭐예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의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이 사람이 아닌 뭐예요? 그전에 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엄마한테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쵸?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3살 이전에 사건으로부터 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를 남편한테 하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를 부인한테 하는 거고 다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이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못 사는 것이고 많잖아요.
내가 불평불만이 엄청 더 많으면 내가 더 가난하게 되는 거고. 그쵸? 엄마 이해하는 폭이 그래도 그나마 엄마를 갖다가 이해하다가 또 화가 났다가 이해했다가 화가 났다가 모든 게 있잖아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인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가 행복해지는 거에 대한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이것만 해소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살 이전에 우리는 또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을 적어 가지고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벌써 쇼크가 탁 와서 이미 다 인제 쇼크가 오잖아요. 그래서 3살 이전에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다 쇼크가 있기 때문에 3살 이전에 어떤 게 있었나 찾아 놓으셨는데 감정과 느낌을 해소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찾아 놓으셨어요? 네. 정 무슨 무슨 숙 님도 찾아 놓으셨어요. 찾아 놨는데 거기에 정답이 다 있는데 느낌과 감정도 보셔야 돼요. 정 사장님. 저 네. 느낌하고 감정만 제대로 찾아서 그것만 맥락만 바꾸면 그냥 확 뚫린다는 거죠. 에너지가 확 뚫려요. 있잖아요. 에너지가 확 뚫려 가지고 '저 사람이 아닌 나다. 나다. 예. 저 사람들이 아닌 내 에너지가 내가 막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확 뚫어 놓으면 확 뚫읍시다. 쫙 있잖아. 뚫어뻥 그냥 완전 확 뚫는 거예요. 에너지를 확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 찾아 놓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에너지 장에서만 맥락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우리는 본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물건 사고 하는 거에는 상관이 없는데 물건 사면서 느낌을 거기다 해소를 해 버리는 거. 대리만족을 하죠. 근데 순간 그냥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당장의 만족을 얻으려고 과소비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비하면서 그냥 느낌을 싹 쓰면서 거기다 대리만족을 하지만 그게 뭐야 결국은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과소비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죠. 물론 응어리진 감정을 풀려고 과소비하는 게 아니라면 경제청사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뭐예요? 청사진도 잘못되어 있다. 경제 청사진도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 그 우리 세미나에 왔던 나탈라는 부모님이 지독한 구두쇠였다. 그들은 무엇이든 쿠폰을 이용했다. 어머니는 각 분야별로 정리된 쿠폰을 상자 가득 모아 두었고 아버지는 15년 넘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엄마가 그녀를 데리러 학교에 올 때마다 나탈리는 그 차에 타는 걸 다른 아이들이 보게 될까 봐 끔찍해했다. 다른 아이들이 오래된 차를 볼까 봐 끔찍해. 애는 자존감이 없고 부모님은 잖아요. 저는 어제 있잖아요. 사우나를 어제 갔는데 저희 밑에 집 밑에 사우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처음에는 할인을 안 해 줘요. 6,000원. 근데 가면은 쿠폰을 줘요. 꼭. 한 명을 가든 두 명을 쿠폰을 주는데 어제는 인제 그 쿠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쿠폰 딱 받으면 저는 6,000원에 가는데 저희 남편은 5,000원에 가는 거예요. 그 쿠폰을 주는 거야. 그럼 쿠폰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은 거거든요. 둘이 그쵸. 5,500원, 5,500원 둘이 가면은 똑같잖아요. 근데 5,000원에 또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받아 가지고 하나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제 또 쿠폰을 쫙 하면서 할인 쿠폰 1,000원 할인되는 거 그렇게 저희 남편은 그렇게 아껴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학교에 데리러 올 때마다 있잖아요. 그 부끄러워 누가 아이들이 볼까 봐 창피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얼마나 창피했으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여행을 갈 때는
비행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를 내내 차를 몰고 가야 했고 모텔이나 호텔도 물론 꿈꿀 수 없었다. 여행하는 내내 텐트를 치고 잠잤다. 매년 그런 식이었다. 텐트를 텐트도 야 텐트도 있잖아요. 운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텐트에서 앉아 보면 또 나중에는 또 그 치라 그러면 또 못 쳐요. 그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껴 쓰는 부모님이 창피하고 이걸 볼까 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면에서 진짜 그냥 자존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때까지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쓰면서 지출하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다.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내면에서 찾으려면 그거는 다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내가 잘못 기억한 거예요. 근데 잘못 기억했다라고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찾아서 일단 맥락은 바꿔야 된다. 어른 입장에서 대충 이해해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존감 높이고 내면의 기쁨을 느끼면서 합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의식 지도 인제 저거 수치 다 외우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일요일 날 또 잘 또 보내시고요. 잠재의식에 세팅하시고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나는